세계적인 PC 컴포넌트 제조사 에이수스, MSI와 함께 세계 3대 메인보드 브랜드로 불리고 노트북, 주변기기 쪽에선 세계 2위의 제조사라 불리는 그 브랜드. 프리미엄급 PC 부품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최근엔 다양한 이슈가 터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기가바이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1986년 기가바이트는 산업기술연구소의 엔지니어였던 예페이 청에 의해 대만 신베이시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엔 기가바이트는 연구개발팀으로 시작했었는데 초창기엔 주로 확장 메모리 관련으로 여러 연구와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1990년대 중반까지 출시되었던 CPU들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램을 1메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선 메인 메모리 밖 시스템 영역에 1메가 상위 메모리를 바꿔치기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기가바이트가 설립된 시기에는 이미 메모리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 CPU가 개발되어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EMS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EMS 카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가바이트는 여러 연구와 개발 끝에 1989년 8메가짜리 확장 메모리 카드 개발을 성공해서 뛰어난 R&D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후에도 기가바이트는 EMS 카드 쪽으로 여러 연구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개발의 성과를 보여 회사를 확장했고 브랜드 가치도 높여나갔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출시하면서 기존 구형 PC들이 모조리 정리되자 확장 메모리의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가바이트도 다른 PC 부품을 제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기가바이트는 1996년 메인보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보드 시장 진출은 성공적이었는지 1998년엔 TWSE를 통해 상장회사로 전환했고 1999년엔 듀얼 바이오스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듀얼 바이오스 기능은 평상시에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메인 바이오스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백업 바이오스를 통해 바이오스 복구를 5분 내외로 진행시켜주는 유용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위크에서 IT 분야 상위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2000년엔 신젠에 본사 건물을 준공, 2년 뒤엔 교육재단을 설립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엔 본격적으로 에이수스와 경쟁을 시작할 정도로 회사 규모가 커졌죠. 두 회사의 경쟁은 기가바이트에서 에이수스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에이수스의 인텔 925X 보드를 테스트했다가 숨겨진 연동 모드를 발견해 사용해봤더니 통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메인보드 속도를 보여줬다는 점이 그 근거였죠. 이에 에이수스는 숨겨진 기능을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대응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에이수스 메인보드의 높은 성능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가바이트가 에이수스 메인보드의 성능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2006년 기가바이트와 에이수스는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기 합작 투자긴 했지만 그 결과 과거 오버클럭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코어2 듀오 콜로 메인보드 출시를 기점으로 오버클럭 쪽으로도 호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가바이트 보드는 제조 초기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해프닝 없이 무난히 발전해 지금의 높은 인기를 구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P965 시절부터 시작된 리비전 장난질과 전압 강화 현상이 있는데 이 전압 강화 현상을 겪은 사람들은 기가바이트 보드라면 쳐다도 안 본다고 하죠. 2009년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일부 제품군에서 메인보드가 CPU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 사건은 타사에선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는 광고를 낼 정도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최근엔 AMD 500 시리즈 메인보드가 라이젠 4세대를 불안정하게 지원해 산발적인 리부팅, XMP 미작동, USB 버벅임, 랜 꺼짐 등의 문제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보고되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기가바이트는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 판매량이 여전히 에이수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인보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품질이 좋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론에 너무 의식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가바이트는 그래픽카드로도 유명하죠. 첫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리바 TNT2 M64를 기반으로 199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리바 TNT2가 3D 성능 면에서 부두3 2000에 육박하고 국내에선 국민 PC 고급형 견적의 그래픽카드로 대량 보급된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가바이트의 첫 GPU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2006년부터는 방금 언급했었던 에이수스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메인보드 생산과 동시에 그래픽카드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되고 있고 윈드포스라는 기가바이트가 고유 설계한 쿨러의 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고급형 브랜드인 SoC 라인업은 최상급의 클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성능으로서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출시된 GTX 680 SoC는 측면에 40mm 쿨러가 5개나 나열되어 있는 충격적인 디자인을 차용한 데다 우수한 발열 해소 능력을 가진 윈드포스 쿨러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쿨링 시 소음을 들려줘 괴작으로 취급되었고 900번대 시리즈부터 G1 시리즈로 편입되는 결말에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윈드포스 쿨러치고 시끄러운 거지 절대적인 소음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죠. 2018년엔 13세대 어러스 그래픽카드를 출시했는데 이 그래픽카드는 쥐불놀이를 연상시키는 멋진 디자인으로 호평받았고 3펜에 쿨러 부분이 뚫려 있어 통풍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이미지로 보였지만 그에 비해 온도를 잘 잡지 못하는 편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이유가 습기에 의한 쇼트 방지를 위해 PCB 기판에 방수 코팅을 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마냥 비판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같은 연도에 출시된 수랭 그래픽카드 워터포스는 준수한 온도와 기본 제공팬에 RGB, 그래픽카드 본체에 RGB를 달아놔서 엄청나게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줬지만 105mm 펜을 2개 채택하는 괴상한 펜 규격을 택해 사제펜을 달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여기까진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2021년 그래픽카드 채굴대란 때 기가바이트의 V램 쿨링에 쓰이는 서멀패드 퀄리티가 매우 조악하고 백플레이트에 서멀패드를 붙이지 않은 모델이 많다는 점이 발견된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는 채굴을 돌리면 서멀 스로틀링이 걸린다는 것으로 악명 높아졌죠. 거기에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리비전 통수가 잦다는 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기가바이트는 그래픽카드를 통해 많은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바이트가 그래픽카드 쪽에서 논란만 빚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선 방문 AS가 괜찮다는 평을 받는 추세고 RTX 30 시리즈부터 가격 대비 뛰어난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전 라인업은 화이트 감성 시스템을 구성할 때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어로스 라인업은 측면에 LCD 스크린을 탑재하는 등 라인업별로 매우 특색 있는 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호평받고 있죠. 특히 윈드포스 쿨러 중 트리플 펜 쿨러는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 기가 3펜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쿨링 성능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가바이트는 2007년부터 파워 서플라이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시작부터 현재까지 OEM으로 출시 중인 기가바이트의 파워는 잘 알려진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기가바이트의 파워 서플라이가 뻥파워임이 드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무려 750W 골드급 파워가 450W 부하에서 터지고 그래픽카드까지 동반 파손시킬 정도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 국내에선 기가바이트 파워를 천궁에 빗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채굴대란 때 그래픽카드에 끼워져 판매되면서 수많은 그래픽카드를 터뜨린 걸로 이슈가 됐지만 기가바이트 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다 한 달이 지나서야 리콜을 진행해서 기가바이트의 평가를 떨구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래도 이 뻥파워 문제는 오직 기가바이트 브랜드만 붙은 파워에서만 발생한 문제고 기가바이트의 다른 브랜드도 같이 붙어있는 파워에선 일어나지 않은 문제인 것은 다행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로스 파워 같은 경우 뻥파워 논란에 휩쓸리지 않았고 80플러스 인증에선 골드를 받았으니 성능 면에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기가바이트에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같은 주변 기기부터 노트북,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 출시하고 있죠. 그중 노트북은 2012년 말 GT650M을 탑재한 U242F를 시작으로 800번대부터는 15인치의 20.9mm의 얇은 노트북에 하이엔드 모바일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900번대부터는 처음부터 980M을 장착한 노트북을 출시한 것으로 휴대용, 고성능 컨셉으로 출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성비와 괜찮은 품질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위의 노트북 제조사라 알려져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 2010년 4월 이전엔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PC로 충전하려 할 때 PC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충전이 가능했는데 꺼져 있을 때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2015년 1월 28일부터 G스마트란 브랜드를 새로 런칭해 3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했죠. PC 주변 기기 같은 경우 대부분 게이밍 기어 브랜드인 어로스로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우스, 모니터는 기가바이트 자체 브랜드로 출시되는 제품도 몇 있는데 마우스는 광마우스 시리즈로 여러 출시되는 중이고 무난한 품질과 가성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급받는 주요 부품에 편차가 있어 같은 제품군에서도 각기 품질이 다른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모니터 역시 전체적으로 착한 가격으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죠. 특히 2021년에 출시된 G24F는 24인치인데도 최소 16만원이라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며 비록 초기엔 고주파 이슈가 있었지만 바로 해결했더니 순식간에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는 게이밍 기어 브랜드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G1 게이밍과 앞서 언급했던 어로스가 그 브랜드죠. 그중 G1 게이밍은 게이밍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라인업을 주로 출시했는데 메인보드는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메인보드로 이름이 높았고 그래픽카드는 3열 쿨러를 사용해 타사 제품에 비해 오버클럭에 유리하고 디자인과 측면 LED로 감성을 자극해 판매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심볼이 부족해서 Z270부터는 사실상 어로스 브랜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어로스 브랜드는 2014년에 CES
CES2014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첫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어로스 X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으며 국내에선 1차 예판이 하루 만에 매진되고 발매되는 노트북마다 예약 판매가 하루도 안 되어 종료되는 등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 초창기엔 RGB LED를 잔뜩 붙여둔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었으나 2019년 X570 이후론 RGB를 줄이고 진중해진 편이죠. 예전엔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메인보드에 비하면 가격 대비 품질이 아쉽다는 평이 많았으나 2020년 이후에는 터프 게이밍 메인보드의 가성비가 나빠지면서 가성비 게이밍 메인보드로 추천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B550M 프로피는 젠3 CPU와 연결 시 셧다운, USB 2.0 인식 문제 등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도 2023년 기점으로 꾸준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대부분 오류가 잡혀 지금은 미친 가성비의 중고보드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매에도 무방한 메인보드가 되었죠. 이외에도 그래픽카드, 메모리, SSD, 파워서플라이, 쿨러, 케이스 등 다양한 PC 부품이 출시되고 있고 주변 기기 역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게이밍 의자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썬더 K7 기계식 키보드와 M7 게이밍 마우스는 레드돗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할 정도로 멋진 RGB와 뛰어난 디자인을 보여줬죠. 2019년에 출시된 게이밍 모니터는 메인보드 3사 중 출시일이 가장 늦었지만 웬만한 게이밍 모니터에 있는 기능들을 기본 제공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갖고 나와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어로스의 제품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종류를 막론하고 대부분 굉장히 화려한 RGB LED를 장착했다는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RGB 컨트롤을 담당하는 RGB 퓨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RGB 제어 설정 값을 까먹거나 싱크가 안 맞거나 앱 간 충돌로 장치 인식에 장애를 유발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메인보드 3대 제조사와 그래픽카드 5대 제조사에 모두 포함된 만큼 안정성과 성능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까지 저희는 기가바이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38년간 기가바이트는 3대 메인보드 제조사로 뽑힐 만큼 고성능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메인보드를 출시하고 있고 노트북, 주변기기 쪽에서 세계 2위의 제조사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대만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우리나라 등 5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죠. 또한 현재 시가총액은 약 2161억 대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PC 부품 구매 시 나는 가격 상관없이 유명한 브랜드의 메인보드를 쓰고 싶다. RGB가 최대한 많이 달린 굉장히 화려한 PC를 맞추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